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방문하실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상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짱 춥고 짱 더운 짱짱 기후라면 영국은 서한 해양성 기후로 별로 춥고 별로 더운 별별 기후입니다. 단면을 보면 대륙 쪽으로 향한 잉글랜드 남서부 지방은 평지이고요. 스코틀랜드가 있는 북동부 지방은 산악지역이에요. 대륙에서 보면 영국이 살기 좋은 평야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꽤 많은 침략을 받았답니다. 영국의 역사는 2400년 전부터 건너오는 켈트족으로 시작됩니다. 켈트족은 몸에 그림을 그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리스어로 몸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프레테니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브리튼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죠. 켈트족은 그 당시 스판이 있는 바지를 입고 다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마실 때 맥주를 제주에서 마시는 등 문화적으로 뛰어난 종족이었습니다. 켈트족은 평화롭게 살다가 로마 침략을 받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영국 땅에 로마의 무기와 군수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서 항구를 만들었는데 론디니움이며 지금의 런던에 속합니다. 켈트족은 처음에는 로마를 미워했으나 로마 문화를 접하고 감탄하여 쉽게 동화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내부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가 찾아오자 로마 군대는 영국 땅에서 철수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가 들어왔을 때 북쪽으로 쫓겨난 켈트족의 일부인 스코트족은 배신한 자기 종족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다급해진 켈트족은 대륙으로 가서 지금의 작센 지방에 살고 있던 섹슨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러 온 섹슨족은 영국의 환경이 자기들이 사는 곳보다 좋다는 것을 알자 오히려 배신하고 켈트족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섹슨족의 이웃인 앵글로족이 이것을 보고 같이 동참합니다. 켈트족은 대부분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등으로 도망쳤습니다. 앵글로족과 섹슨족은 동화되었고 이들의 땅을 앵글로족이 사는 나라라는 의미인 잉글랜드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700년경 살기 좋은 땅에 있던 이들은 원시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교를 수용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원시 신앙을 버리고 불교를 수용한 것처럼 말입니다. 북부 산악 지역도 그리스도교를 수용합니다. 영국은 780년대부터 유럽에 악명을 떨치던 바이킹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앵글로 섹슨족은 굳게 단결했고 드디어 영국에서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알프레드 대왕이 등장합니다. 덴마크 바이킹들의 침략을 격퇴하고 그들이 영국 땅에 살기를 허락합니다. 앵글로 섹슨족 중에서 알프레드 대왕은 덴마크 바이킹 침략을 막아내면서 영국을 통일국가로 만들었어요. 이분은 영국 역사에서 길이길이 빛날 왕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신라 기초를 이룬 태종 무열왕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이베리아인, 켈트인, 로마인, 앵글로색슨인, 바이킹까지 영국으로 묶는 역할을 한 위대한 분입니다. 영국의 왕가는 피가 섞이면서 달라지는데
앵글로색슨 다음에는 노르망가가 등장합니다. 프랑스 노르망디를 다스리는 제후였던 윌리엄이 영국을 침략합니다. 노르망디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바이킹족인 노르만족인데 프랑스에 와서 사는 곳을 노르망디라고 했고 프랑스 기후 때문에 성격이 순하게 프랑스화 되었습니다. 1066년 윌리엄은 어렵지 않게 영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윌리엄은 나는 영국에 그리고 프랑스에 집이 두 채다 라고 떵떵거립니다. 이들은 프랑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잘 구사했겠지요. 프랑스어가 영국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이 되어버린 영국의 대문장가 셰익스피어가 개성 넘치는 표현으로 영어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러나 셰익스피어보다 영어에 영향을 더 많이 준 사람이 바로 윌리엄 왕입니다. 이때부터 영국 왕은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됩니다. 윌리엄 왕이 프랑스 제후였기 때문이죠. 윌리엄 왕한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윌리엄은 죽으면서 첫째 아들에게는 노르망디 공국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영국 왕을, 셋째 아들에게는 은 5,000마르크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는 서로 싸움을 하다가 첫째가 죽습니다. 살아남은 둘째는 그나마 사냥을 하다가 죽어서 졸지에 5,000만 마르크만 물려받은 셋째가 왕이 됩니다. 그가 헨리 1세입니다. 헨리 1세는 딸의 아들인 헨리 2세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습니다. 윌리엄 왕이 프랑스 제후였기 때문에 매년 프랑스로 문안을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헨리 2세도 문안 드리기 위해서 프랑스에 갔다가 루이 7세 왕비 엘리노어와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엘리노어는 루이 7세와의 이혼에 성공한 후 헨리 2세와 결혼합니다. 이때 결혼 선물로 남프랑스를 가져왔습니다. 급기야 프랑스에는 영국 왕이 프랑스 왕보다 영토가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헨리 2세는 통일된 영국을 건설하여 알프레드 대왕과 함께 존경받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헨리 2세의 큰아들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자왕 리처드입니다. 사자왕의 마음을 가진 왕, 사자 심왕이라고 불리는 리처드 1세는 즉위하고 프랑스 왕과 전쟁을 벌였고 십자군 전쟁에 몸소 참전합니다. 이때 싸웠던 이슬람 왕은 이슬람 역사에 길이 남는 현군 살라딘입니다. 살라딘으로부터 성지순례를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십자군 전쟁을 휴전합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결국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뒤에 헨리 2세의 사랑을 받던 리처드 동생인 존이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왕의 자질이 부족한 존은 백성을 맨날 쪼면서 괴롭힙니다. 이에 대해 귀족들은 왕의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정하고 존은 이에 서명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선조들이 받았던 남프랑스를 거의 다 뺏기고 스코틀랜드 반란까지 받는 등 형편없이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존은 아이러니하게도 정치를 잘못해서 이름이 남게 되었는데 마그나 카르타가 현대 민주주의의 주춧돌이 되는 관계로 영국 우표 주인이 된 분이 존 왕이기도 합니다. 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헨리 3세는 대헌장을 무시합니다. 참다 못한 귀족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남편인 시몽드 몽포르 백작이 헨리 3세를 격파하고 권력을 주게 됩니다. 1265년 그 명령에 따라 처음으로 영국 의회를 소집하게 되니 이것이 영국 최초의 의회입니다. 헨리 3세의 조카 에드워드는 다시 전쟁을 일으켜 몽포르 군대를 격파하고 왕위에 오릅니다.
에드워드 1세는 국회를 그대로 열게 하여 의회의 토대를 닦는 데 기여했으며 나아가 모범의회를 만듭니다. 드디어 에드워드 3세에 이르러 상원과 하원 의원의 샘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계사의 이름을 날리는 10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플랑드르,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 지방의 장사꾼들의 농간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 왕이 프랑스 왕과 대등하게 맞서고 싶었던 이유도 큽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그 많던 프랑스에 있는 영국 땅을 존 왕이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 일어난 전쟁이 100년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은 승전에 승전을 거듭하여 프랑스를 궁지에 몰아넣지만 신의 계시를 받은 소녀 잔다르크 등장으로 프랑스 쪽으로 전세가 기울고 마침내 영국은 프랑스 땅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때부터 원한이 생긴 양국의 국민들은 아직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지자 신임을 잃고 이 틈을 타 귀족이 득세하게 되는데 이에 반란을 일으킨 요크와 왕관을 가진 랭카스터 두 세력이 전쟁을 시작합니다. 양 가문의 문장이 장미였기에 장미전쟁이라고 합니다. 랭카스터 승리로 끝나고 지도자 헨리는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영국의 투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귀족들이 적어짐에 따라 왕의 권한이 상당히 세어 절대 군주 체제가 부활하게 됩니다. 귀족들 대신 새롭게 떠오르는 부유한 농민층, 이들이 신사, 젠틀맨의 시조가 됩니다. 최강의 왕권을 휘두른 헨리 8세는 6번이나 결혼을 했던 왕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형이 죽자 결혼을 해야만 했던 형수인 캐서린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차에 눈에 띈 앤과 사랑하게 되고 이혼과 결혼을 교황청에서 허락하지 않자 교황청과 결별하고 독자적으로 성공회라는 종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공의 신자 이외에는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영국을 새로운 교파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됩니다. 투더 왕조 가계도입니다.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 캐서린, 두 번째 앤블린. 캐서린은 피으메리라고 불리는 메리 1세를 낳고요. 앤블린은 엘리자베스 1세를 낳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당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제인 시모어. 에드워드 6세도 낳지만 에드워드 역시 일찍 죽게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부인을 맞이했었습니다. 이혼당한 첫째 부인의 딸 메리가 왕에 오릅니다. 그녀 어머니는 에스파냐 공주였기에 그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그녀는 카톨릭 신자 이외에는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파냐 황태자 초상화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결혼 선언까지 합니다. 이에 성공회 신자들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반란을 무자비하게 제압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카톨릭 신자인 남편의 믿음을 더 열렬히 믿게 된 것도 물론입니다. 남편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한 만큼 메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는 데다가 나라와는 메리 여왕을 반대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1555년부터 1558년까지 무자비한 탄압을 합니다. 화영장의 불길이 하루도 꺼지지 않았다는 무서운 탄압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블러드 메리, 피으 메리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 영국에서 존경받는 두 여왕의 한 사람 엘리자베스 1세.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랑 결혼하기 위해
성공회를 만든 만큼 성공회 신자였습니다. 메리가 왕위에 있을 때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카톨릭인 것처럼 위장하다가 왕위에 오르자 성공회의 부활을 알립니다. 이제는 성공회를 믿지 않는 사람은 끔찍한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여 에스파니아가 이익을 얻게 되자 영국은 에스파니아를 해적질하기 시작합니다. 카톨릭을 탄압했기 때문에 에스파니아와 사이가 나빠졌으니까요. 해군 사령관으로 임명된 해적 드레이크, 에스파니아는 이에 이를 갈고 영국 침공을 개시합니다. 에스파니아의 자랑 무적함대를 이끌고, 그러나 무적함대는 형편없이 격파되고 간신히 에스파니아로 돌아옵니다. 바다의 왕자라는 이름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은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설립, 뒷날 식민지를 착취하는 기관이 되었고, 일본이 이를 본따 동양척식 회사를 만들어 우리나라와 식민지들을 괴롭힌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야흐로 영국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등장한 것도 이 시기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그녀가 죽자 튜더 왕가는 끊어집니다. 그녀의 친척인 제임스 1세가 즉위하게 되어 스튜어드 왕조가 들어서는데, 그는 고집이 센 스코틀랜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에 족적을 남기지 못하는 그저 그런 왕이었습니다.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즉위 전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국민들 대부분과 국회가 성공 회교도인데 카톨릭 교도인 프랑스 공주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는 결국 종교 문제로 갈렸고 프랑스 침공에 무참히 박살납니다. 제일 큰 이유는 군비를 의회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불하지 않은 이유는 왕이 국회를 맘대로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가 난 왕은 국회를 없애버리고 그럭저럭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스코틀랜드에게 성공회를 믿으라고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믿음을 위해 모두 단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국회를 열었지만 다시 화가 난 왕은 국회를 폐쇄합니다. 국회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유명한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북쪽엔 스코틀랜드 군대, 남쪽은 국회 군대가 힘을 합해서 왕의 군대를 거의 격파해버립니다. 왕은 생각하다 스코틀랜드 포로로 가는 척하며 피신을 합니다. 크로멜의 철기병대는 강력하여 스코틀랜드를 쉽게 격파했으며 스코틀랜드 협상 요청에 응하여 40만 파운드의 영국 왕을 받게 됩니다. 국회가 권력을 잡게 되자 파벌 싸움이 심해지고 군인들은 푸대접을 받습니다. 이에 크로멜은 국회의원이면서도 군인의 신분을 선택, 국회를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기회가 찾아왔음을 안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 왕당파 잔당을 모아 군대를 일으킵니다. 이에 크로멜과 국회가 일치 단결 손을 잡고 저항, 왕의 군대를 격파하고 다시 왕을 포로로 잡습니다. 재판 결과 1649년 영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왕이 사형 선고를 받고 목이 잘리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영국 역사 처음이자 마지막인 공화정이 열리고 크로멜의 독재 정치가 시작됩니다. 영국을 번창하게 하는 등 크로멜은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너무 엄격한 청교도 정신에 따른 정치로 그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성들은 치마를 입어서도 안 되고 주일에는 음주를 하면 안 되고 밖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 철저하고도 강압적인 청교도 정신을 강요하자 사람들은 크로멜, 크로멜 하면서 크로멜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의 죽음에 영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깊이 새겨져 크롬웰이 죽은 후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를 왕으로 삼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찰스 2세는 교묘한 방법으로 국회를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왕권이 강해짐에 따라 그는 독재 정치를 하게 되는데 국회와 국민의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성공효도가 아닌 자는 중요한 공직이나 자리를 맡지 못한다는 심사율이 제정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지요. 그래도 그는 국회에서 그를 모셔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의 할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찰스 2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 제임스 2세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제임스 2세의 즉위 문제로 국회는 두 파로 갈라지는데 이것이 정당의 시초입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에다 형보다 더 심한 독재를 펴게 됩니다. 자신을 찬성한 왕당파마저 그 심한 독재에 반대하고 일어서서 국회와 왕의 사이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국회의 초청으로 그의 딸과 사위인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 공이 영국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군대가 없으니 왕은 의가인 프랑스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혁명이라 하여 명예혁명이라고 하게 됩니다. 메리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몰아낸 세계 최초 딸이 된 것입니다. 국회의 도움으로 왕이 된 윌리엄 3세는 국회의 권리청원을 받아들여 1689년 그의 권리장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왕도 법을 지켜야 하는 입헌 군주국의 바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701년 그는 왕위를 이을 젊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왕위 계승을 크게 걱정하여 왕위 계승률을 만들었는데 오늘날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왕위 계승률이란 왕위를 계승할 직계손이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계승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윌리엄 3세의 아내 그 여동생 앤 여왕은 스코틀랜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청해서 스코틀랜드를 영국 국교와 합칩니다. 아일랜드도 영국에 합쳐져 대브리튼 왕국은 완성되는데 오늘날의 영국 국기 유니언 잭도 같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앤 여왕이 죽고 독일 사람인 하노버의 조지가 왕이 됩니다. 그가 하노버 왕조의 시조입니다. 그는 영국 왕실의 피가 섞여 있지만 독일 사람이었고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의견이 오고 가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결국 국왕은 나라 살림을 도맡을 사람을 뽑게 하였고 수상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수상으로는 대처 수상과 처칠 수상이 있지요. 이로써 내각 책임제가 시작됩니다. 훗날 하노버 왕조는 윈저 왕조로 이름을 고치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의 왕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이 건설되며 대영 제국에 해질 날이 없다는 유명한 말이 나온 것도 이때입니다. 여러분은 월드컵에 영국은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국은 축구의 종주국입니다. 월드컵 초창기에는 영국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자신이 종주국으로서 월드컵에는 안중에도 없는 오만함까지 가졌답니다. 그러던 중 월드컵 세 번째 대회가 끝난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10년 넘게 월드컵이 개최되지 못했고 1950년 10년 넘어서 개최된 4회 브라질 대회를 앞두고 많은 국가들이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피파는 월드컵의 권위와 흥행을 위해서라도
종주국인 영국의 참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피파 참가 요청에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모두 독립적으로 출전하게 해주면 참가하겠다는 뜻을 보입니다. 피파는 원래 1국가 1협회 원칙을 내걸고 있어 한 나라에는 한 팀 대표만 존재해야 하지만 대회 흥행이라는 현실적 문제 앞에 애외적으로 종주국 애우 차원이란 명분으로 영국만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각각의 독립성을 허락합니다. 이래서 4회 대회부터 참가한 영국은 영국 하나가 아닌 4개의 축구협회가 개별적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이 가셔야 할 대형 박물관입니다. 세계 최초 공공박물관으로 1753년에 설립되었고 1759년에 개방되었습니다. 전시물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기증받거나 대부분은 식민지로부터 가지고 온 작품들입니다. 국회의사당과 빅벤입니다.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궁전이었으나 16세기부터 의회가 열리는 영국 국회의사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테임즈 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상원과 하원이 열리는 곳입니다.